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2017년 3월 18일 날 시행된 사회복지직 시험 해설을 할 것이고요. 어제가 이제 3월 18일이고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어제 제가 수업이 좀 너무 많아서 이제 해설 강의 촬영을 못해서 카페에다 해설만 올려놓고 이제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회복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만든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나타난 특징이 그 서울시 단독 출제의 경우에 좀 특이한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문제가 이제 정확한 문제는 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우리가 출제위원 분들이요, 출제를 할 때는 가장 기본 자료는 이전에 출제된 기출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출제됐던 주제들이 약간 표현이 바뀌어서 그렇게 출제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앞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해설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20번 문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안에 순서를 묻냐. 근데 현재 그 제가 주변 이제 문제 시험을 봤던 분들 반응을 보니까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당황스럽지만 정답은 맞출 수 있었다. 약간 국어 문제 같이 출제를 했어요. 네, 국어 문제 같이. 그래서 미소 공의를 열고 그 다음에 있어야지 협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임정을 수립하고 그래야지 이제 신탁 통치 문제를 논의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요 부분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사료 아닌데 요 부분에 관련된 사료가 8종 비상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설지에 이제 첨부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카페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카페 주소는 여기 써놨는데 MDK 스토리 또는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 누르시면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사료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사료는 우리 기본서에서 있었던 사료예요. 근데 중간에 되게 이제 딱 이 사료가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부분을 좀 생략한 문제죠. 운봉을 넘어온 외구 뭐쭉 얘기 나오다가 이제 중약 쪽에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아지발도액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아지발도 제가 막 설명드렸죠. 아지발도가 하고 있을 때 화살 쐈다라고는. 예, 요게 바로 황산전투예요. 황산. 근데 이 사료를 만약에 몰랐다. 나는 운봉 쪽을 잘 안 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유형. 고려 말에 침입했던 홍건적과 왜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 지문은 왜구 얘기고요. 왜구는 배 타고 오죠. 근데 나머지 위에 있는 1번은요. 이건 홍건적입니다. 이들은 한족 농민 반란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라서 육로로 올 거고 1차 때는 서경, 2차 때는 개경이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지금 앞쪽에다가 제가 별도 설명 넣었냐면 이게 뭐냐면 김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김용. 제가 앞에서 언급할 때 특이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기출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기출분석이라는 게 기출문제 풀고 전 맞췄어요, 틀렸어요, 지문 알아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출제 주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거든요.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홍건적이 2차 때 개경 함락됐다. 그때 안동까지 피난 갔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얘기인데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모함한 게 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용이 모함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공민왕까지 죽이려고 했었다.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이죠. 흥왕사의 변이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죠.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6번에 보시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얘기인데 그 1번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선지를 갈라낼 수가 있는 게 서울시 출제 내용이죠. 그래서 왕세자는 궁 안에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존경각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가 한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강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출 때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변형돼서 출제된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원래 출제됐던 것은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가 입학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인 지문을 이제 골라내야죠. 요거는 본 문제에서 제가 해설을 좀 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개 문제 의미 있는 문제를 봤었는데 사회복지직 한국사 일단 어려운 문제가 이제 서울시 문제다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단독 출제의 경우에 이건 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 출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제됐던 지문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분석이 확실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보여준 시험이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내용은 이제 바로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은 다음에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사시대 유적지 문제인데 1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원래 우리가 철기시대 유적지 얘기할 때는 늘 나왔던 게 창원 다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붓이 출토됐다. 그리고 중국 동전이 출토됐다. 그래서 이 당시 발견되는 것들이 명도전, 단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동기는 중국이 아니라 북방식인데, 그렇죠? 철기부터는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붓이 출토된 것은 한자 사용의 증거였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유적지가 하나 등장했는데 사천 늑도 유적, 여기는 철기시대 유적지고요. 여기서 발량이라는 글자가 발량전이 이제 출토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1번 지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지문들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좀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자,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자,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 가옥이 발견됐다.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기타 강원 양양, 오산리. 전부 다 신석기 유적지죠. 근데 신석기 집터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식 움집인데 이제 지상 가옥화되고 천장이 높아지니까 주춧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둥이 필요하다. 이거는 청동기 집터죠. 그래서 네, 요게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양 수양 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연습할 때는 개만음해서 대단히 석기 제작소다라고 특징을 갖고 있던 구석기 유적지인데 아이의 뼈를 흥수아이라 부른다. 흥수아이, 네, 요거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죠.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다. 구석기 제가 유적지 A급 4가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울주 반구대.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고래 그림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시기를 묻던지 아니면은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의 기하학적 문이랑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위 그림 여기는 고래, 작살 꽂힌 고래가 있다.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 3, 4가 명확하게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라는 귀족회의가 화백회의가 맞다. 자, 근데 만장일치제다 맞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의장이 상좌평이다라고 하는데 상좌평이 아니라 상대등이죠. 네. 상좌평의 경우에는 좌평 중에 제일 높다. 이건 백제 쪽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는 관품의 구별에 따라 자단비녹 나오는데 이거 공복제도 연습 많이 했었죠. 자, 공복제도에서 가장 메인은 신라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골품제 그리고 공복제도 얘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자, 비, 청, 황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자비청왕이 신라고 그럼 백제는 뭐냐? 백제는 자비청이라는 거죠. 백제는 삼색 공복이었다라는 거는 이미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출제가 이미 됐었던 파트들이고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고려인데 고려의 경우에는 중국식이다. 이거는 자단비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고려 겁니다. 고려 거. 그래서 공복제도가 고려에서 정립된 시기는 광종 때가 되고요. 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덕여왕 때는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서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했다. 진덕여왕 때는 품주를 집사부로 고친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더라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덕여왕은 상대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로 넘어가는데 그럼 집사부가 품주로 바뀌면은 집사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는 품주가 집사부로 개칭됐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4번의 경우가 네, 정답인데 네, 명확하죠. 국상 대대로 망리지. 고구려에서 재상의 직위를 지칭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난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98년도 관민공동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자, 우리가 근현대사 개항기 쪽 사료 가운데 제가 A급이라고 지칭한 사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그 동학의 패정개혁안,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 헌의 6조, 기타 가보 2차 때 발표된 홍범 14조 이런 것들은 원문이 그대로 지문화되는 건데 지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의 6조 문제예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에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하라. 전제왕권 얘기 나왔지만 입헌군주제 추구했던 게 독립협회다라는 거 강조했었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의 재정은 국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 승인을 거칠 것.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국내부 내장원이 문제예요. 내장원. 우리가 원문 그대로 봤던 게
재정의 일원화 관청 사료 원문에서 호조라고 나오면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각. 맞죠? 그리고 호조가 아문 체제로 넘어가면 탁지 아문으로 일어나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탁지 아문이 원문에 들어가 있는 건 홍범 14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허니 6조에서는 어디로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탁지부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료 원문에서 제가 비교하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장원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에 키워드죠? 내장원? 네, 여러 차례 연습했는데 우리가 대한제국기에 볼 수 있는 키워드가 교전소, 법전편찬, 사례소, 역사편찬, 기타 교정소. 요건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키워드로 잡혔죠. 네, 기타 상무사 그리고 탁지부가 아니라 뭘 강화시킨다? 그렇죠. 탁지부가 아니라 국내부 내장원을 강화시킨다. 이 국내부 내장원의 의미가요. 국내부 내장원이니까 이거는 왕실이잖아요, 왕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쭉 탁지부, 탁지하부 이런 데로 뺏겼었는데 고종이 본인이 직접 모든 거를 집행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협회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제국이 내장원 강화시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 관련된 조항입니다. 공개재판을 하되 피고의 진술권을 확보한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책임관을 우리가 고관, 당상관급이다라고 했는데 황제가 막 하지 말고 정부의 자문을 구하라. 이게 이제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서 고운 빨간 빛에 흙을 발라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해서 둔전을 경작했다. 그 다음에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과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얘기 쭉 나옵니다. 네, 요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조가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이 있죠.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그래서 인조 때 정묘호란 이어서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패전했죠.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나서 두 왕자와 전쟁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끌려갔는데 그 두 왕자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었죠. 지금 세자라는 표현은 소현세자 표현이에요. 소현세자. 네. 그래서 소현세자 이 부분 설명하면서 제가 소현세자는 근대 문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서양인 선교사를 직접 접촉한 기록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담 샤랴 인물이고 우리랑 관련된 것은 역법인 시언역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은 기억번 북경에서 아담 샬과 만나서 교류했다. 네, 1번 맞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이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일도 있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소, 여기 심양관인데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네, 여기에 소현세자가 머물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임금 얘기하니까 세자가 소현이니까 임금은 인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북벌 얘기하면 북벌은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네요. 근데 99%는 뭐라 했죠? 효종 때 서인의 북벌. 하지만 예외적 1% 아직 안 나온 숙종 때 남인의 북벌이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북벌 얘기하니까 효종 때 서인의 북벌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문이 틀린 겁니다. 이건 효종이에요, 효종.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 우리가 소현세자 지문이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왜구 그리고 홍건적의 침입을 얘기할 때 두 개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전에 기출해서 한 차례 출제가 됐던 스타일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시면 중간에 좀 치사하게 생략을 했죠. 차라리 아기발도 써줬으면 더 쉽게 찾을 텐데. 운봉을 넘어온 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지발도 관련된 그 왜구와의 전쟁인데 우리가 왜구와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홍산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황산 전투가 있다. 황산 전투. 둘 중에 하나는 이성계, 둘 중에 하나는 최영. 네. 홍산은 최영, 그 다음에 황산은 이성계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황산입니다. 황산. 이성계 거예요. 네. 그래서 운봉을 넘어온 중야. 이 싸움에서 아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왜군 장수, 어린데 칼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 아지발도를 잡았다. 바로 이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들 쭉 보면요. 저는 1번 지문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4번부터 거꾸로 볼게요. 이게 홍건적과 왜구를 비교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홍건적의 경우에는 원나라 말기 한족 농민반란군이에요. 그럼 농민반란군이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농민들이 갑자기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수군을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육로로 들어와요. 육로로 들어와서 1차 때는 서경함락, 2차 때는 개경함락. 그래서 국민왕이 어디까지? 안동까지 피난 갔었다. 이렇게 했었죠. 이게 바로 홍건적이에요. 근데 왜구는 좀 다르죠. 왜구는요.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와서 해안가를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이들이 주 타겟으로 삼는 게 조운선이죠. 또는 조창.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좋은 루트가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수도 주변에도 출몰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도를 좀 더 안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문 보시면은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도 있었다. 맞죠? 그다음에 그들의 소굴인 대마도가 정벌돼서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네, 대마도 정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창왕 때로 보면 되겠죠. 창왕.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도 세종 즉위 첫해 그때 기해동정이라는 사건이 있죠. 그때는 이종무를 보냈고요. 이때는 박위를 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운손이 그들의 목표물이다라는 거 특징이었죠. 그래서 2, 3, 4는요. 이거는 왜구예요. 왜구. 근데 1번에 보시면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홍건적이고요. 근데 이게 인물들이 좀 되게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시험에서 한 차례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다른 각도로 출제가 됐죠. 그때는 뭐가 출제됐냐면 흥왕사의 변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민왕이 초반에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개혁 정치를 쭉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처를 잡는다. 그다음에 쌍송 총관부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복한다. 그다음에 관제복구, 호칭복구 이게 전부 다 초반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 개혁 정치가 엎어지게 되는 배경이 홍건적 1, 2차가 몰아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때는 수도가 함락당하니까 안동까지 피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흥왕사 행궁에 머물렀다라고 했다. 근데 그게 바로 흥왕사 그리고 이때 공민왕 시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김용이 모함을 한 거죠. 모함. 그래서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시키고 김용은 더 나가서 왕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후에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는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 신돈을 얻어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신돈을 낀 개혁들이 나타난 거죠. 성균관 중영, 전민변정도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요동 진출하게 되는 게 이 후반부 업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홍건적 1, 2차 흥왕사의 변 사이에 두고 전반기 사건, 후반기 사건을 구분까지 해야 되는 게 공민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흥왕사의 변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성악집요. 네. 이황과 이의를 비교하는 일반적인 문제고요. 성악집요. 성악십도 그림책을 그려서 군주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로 이황이죠. 하지만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악을 가리키겠다. 이거는 이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의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의. 1번 보겠습니다. 이기 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해서 말 되게 어렵게 썼죠. 그냥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이 아니라 뭐예요? 이는 이론론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신하는 성악을 군주에게 가리켜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향약의 전국 시행. 맞죠? 이 황은 예 안향약. 이는 해주 서원향약. 맞죠? 그다음에 수민법의 실시 맞습니다. 그래서 경세가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자실기 얘기 나오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이황이 비교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가 이기론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오른쪽은 이이고 어부바 그림은 이이고 엎여 있으니까 이론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의 1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조약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요거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수할 것. 네, 동시 아웃이죠. 동시 아웃 그리고 만약에 들어올 때는 미리 알릴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아웃, 동시 인 내용 담고 있는 요거는 텐진 조약이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갑신정변의 결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네, 어려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사료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사료가. 네. 그래서 다음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 기억번부터 보면 기억번부터
일단 정약용이 우리가 토지제도 개혁안을 주장할 때 뭘 했는지 먼저 써놓고 할까요? 네. 정약용의 경우에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여전론은 공동농장이죠. 네. 그랬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전론은 힘들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정전제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정전제. 네, 이게 정약용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기역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법은 행할 수 없다. 기역모두 한전이었는데 한전이라는 게 이제 밭이죠, 밭.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매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기역이란 평평한 논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놓으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에 이미 개간됐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정전론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전론의 경우에는 땅을 우물정자로 구획을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게 원래 중국의 제도예요. 중국의 제도.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지형이 다르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평지가 좀 많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산지인데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9분의 1로 우물정자 해서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네, 그래서 평평한 농지인데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전제를 비판하는 거고요. 정전제 비판.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보면요. 니은법은 시행할 수 없다. 자, 니은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해서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다. 그래서 인구가 변화되는데 해마다 다르다. 그래서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했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하고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건 균전론이 되겠죠. 균전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내놓은 게 바로 여전론이란 거죠. 여전론. 그랬다가 여전론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지나치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 단계 물러나서 정전제로 가는데 이때도 안을 내놓는 게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우물정자로 다 구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계산하자라는 얘기예요. 비율 계산. 네, 비율 계산해서 뭐 9개의 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8결은 개인이 갖고 그다음에 한 결은 국가가 이제 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사져서 국가에 세금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약간 까다로운 얘기인데 먼저 기역번엔 정전, 그다음에 니은번엔 균전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자,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대비를 했던 건데 제가 이 조약 쪽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시험 문제가 자세히 나오면 강화도 조약이 자세히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날 치러진 경찰 시험에서는 강화도 조약 안에서 그 개항장이 어디가 순서대로 개항됐는가. 부산, 원산, 인천. 이 순서가 이제 시험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자세히 나올 거고 그럼 나머지 조약이나 나머지 사건들은 뭐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 순서할 때 우리가 대비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신사는 76년 김기수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신사는 80년이죠. 80년. 네. 이때는 김홍집이 갔었죠. 그 다음에 안 나왔지만 3차 같은 경우는 몇 년도죠? 3차는 이모군란 사제사절단 82년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빙사의 경우에는 82년도가 네, 이게 조미조약인데 조미조약 체결하고 이듬해가 되는 거죠. 83년도에 미국으로 갔었다. 맞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선사랑 조사시찰단이에요. 이 두 개가 81년도인데 조사시찰단의 경우에는 81년도 4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영선사의 경우에는 81년도 9월 달입니다. 9월 달. 네,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빠른 게 기역, 두 번째 미음, 네, 그다음에 디귿, 리을,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니은 해서 정답은 9번에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요. 이렇게 순서를 내기 시작하면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영선사는 81년 9월 달에 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성과물을 얘기할 때 늘 우리가 합쳐 얘기하는 게 기기창이에요. 그럼 갔다 오자마자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기창의 연도는요. 뒤에 83년도에 근대 시설들 연도에 몰려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한국, 기기창, 그다음에 방문국. 네, 이것들은 전부 다 83년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까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네,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 자,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는 방문국을 설치하고, 방금 설명드린 거네요. 네, 방문국은 83년도. 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거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8386 세트다.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 그 다음에 86년에 주보. 근데 한성 순보의 경우에는
84년도에 갑신정변으로 인쇄 시설이 불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84년에 끝났다라는 거. 이거는 이미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죠. 네. 한성수모는 갑신정변 비판 보도를 실 수가 없는데 비판 보도를 실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 출제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봤던 우리 8386 세트. 뭐 이거 말고는 원산학사랑 유경구원도 8386 세트였죠. 그래서 한성순보 문제입니다. 한성순보.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83년에 창간됐다. 끝난 거는 84년도. 그리고 한문으로 발간됐다. 왜냐하면 관보기 때문에 처음엔 순한문이죠. 네, 1번이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한문 혼용 최초다. 네, 내용에 따라 한글 또는 한문만을 쓰기도 하며 독자층을 넓혀가고자 했다. 네, 요거는 두 번째 한성순보가 됩니다. 주보. 한성주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글판 영문판에다가 뭐 계몽 얘기도 나오고요. 외국에게 실상을 알린다. 이건 독립신문이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국한문 혼용체. 그다음에 유학자층의 계몽에 앞장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황성신문 얘기입니다. 네, 황성신문의 시작은 또 98년이었죠. 네, 황자 들어간 신문들. 황성신문 98년, 제국신문 98년. 네, 신문들 문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대비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1번. 자, 11번 보시면은 네, 고려시대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인데 우리가 중인의 경우에는 중류층, 우리가 고려시대의 신분제를 한번 나눠보면 제일 위에 귀족, 그다음에 가운데 중류층, 그다음에 일반 백성을 양민,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천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가운데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요걸 대비하자고 했었죠. 네. 중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귀족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계층이다. 근데 이름만 보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향리는 뭐 지방행정, 그다음에 군반은 군인, 영리는 역외근무. 그래서 줘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남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궁중실무. 그다음에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앙관청의 서리 또는 잡류라고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관청의 말단서리, 기억번은 잡류. 그다음에 궁중실무는 남반이죠. 남반. 그리고 나서 하급장교인 군반.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고조선 문제. 자, 중국 측의 기록인, 네, 옳지 않은 것은 중국 측의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네, 맞습니다. 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료로도 봤었죠. 이건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제나라와 교역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산해경 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북해 쪽에는 조선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면 삼국지 동의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서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그때 조선 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 이건 약간 저쪽이 난 왕이야. 그러면 왕을 자칭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수그리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사료에서 봤는데 저쪽이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야. 그래서 싸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연과 대등했다는 표현, 공격하려고 했었다 이런 표현 쓴 거죠. 하지만 공격을 안 했죠.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누구의? 징계의 침입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사료 또는 지문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세기 초의 위만은 고조선의 망명에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우리 이때부터 위만조선이라 부르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철기 2, 그 다음에 중개무역.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 침략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해 9년이 설치됐다. 맞습니다. 낭랑, 임둔, 진번, 현도 한사군에 설치.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다음 지문과 관련 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 단체의 행동 강령 5개 주요 기관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7 주요 인물들을 죽인다. 5 파괴, 7 가살.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수단은 폭력으로 한다. 자, 이거는요 의열단 얘기죠.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했냐면 의열단의 어떤 인사들이 뭘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사들이 한 활동의 순서는 뭔가. 그리고 그들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 다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봤던 게 의열단이 3.1운동 결과물로 1919년에 만주에서 결성이 됐다. 19년에. 20년 국내에 들어와서 박상옥, 지섭주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다니다가
황포군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랬다가 난징에서 민혁으로 출발한다까지 봤을 겁니다. 이게.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1, 2번은 아니죠. 이 두 분은 어디죠? 네, 이거는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비교하는 문제예요. 기본 유형이었잖아요. 기본 유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재혁은 비읍은 비읍. 네, 비읍 비읍. 부산경찰서죠. 네, 틀렸죠. 밀양경찰서는 최수봉이라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26년 나석주. 나석주는 주식회사 동척 확인했었죠. 거기다 식사은행까지 있죠.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 네, 이것도 좀 평이한 문제인데 신문왕, 성덕왕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림 하나 그리면 끝나죠. 그림. 자, 신문왕은 왕권의 전제와 전제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을 눌렀다. 그래서 기역, 니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까지. 자, 가던 분위기 조금 더 가더라. 그래서 성덕왕 때는 정전의 지급. 하지만 바로 꺾였다.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했다. 하지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는 전성기로 볼 수 있다.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까지 봤었죠. 네. 자, 그러면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맞죠? 정전 지급 맞죠? 근데 여기에 잘못됐죠. 네, 노급 부활은요 경덕왕이죠. 하지만 문화적 전성기. 네, 그래서 작년에도 단독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불국사, 석굴암, 아까 봤었던 에밀레종 그리고 당나라 대종한테 만불산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원, 신라, 촐랑문서는 서원경 지역의 4개 자연초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번. 네. 자, 기본서에도 있었던 사료인데요. 모라 총관, 목극 등은 국경을 조사하는 교지를 받들어 이것저것 살펴보고 네,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다. 네, 이거는 간도 문제, 영역 문제를 청나라 사신과 만나서 확정을 짓고 세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요.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웠다.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죠. 현지 답사 했대잖아요. 네, 살펴보고. 네, 이거 정말 이상한 문제죠, 이건. 그 다음에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래 시험 문제는 계속 이걸 내는 거죠. 네. 우리가 얘기할 땐 간도는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해야 되니까 서위 압록은 고정이니까 동이 토문이 문제다. 우리는 간도가 우리 거라고 해야 되니까 치고 올라가서 송화강의 지류가 토문이다. 근데 청의 경우에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두만강이 토문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일본이 1909년에 간도협약으로 청한테 넘겨줬다.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바꿨다까지 확인했었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 2번 맞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 조선인들이 건너가서 산삼 채취 사냥도 하더라. 왜냐면 두만강은 동쪽으로 흘러서 대충 수영하면 건너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숙종 때 세워졌다. 네, 그렇죠. 정답은 1번. 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볼게요. 네, 16번. 1번 지문 보면요. 왕세자는 궁 안에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 차례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그렇죠? 왕자는 세자는 시강원에서 교육받았다. 네, 요거 한번 출제 핵지총이나 기출 보셨으면 한번 보셨던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성균관에는 상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이게 기존에는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원 진사가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가 되는 방법을 봤을 때 과거 시험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조선시대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음서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서의 경우에도 성균관에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음서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생원 진사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을 상제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서 통해서 진출한 사람들을 하재생이라고 해서 이들을 같이 교육된다. 근데 기존의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다. 이렇게 출제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단정적인 표현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에는 동서남중 기억하셔야죠. 이게 바로 사학이죠. 사학. 그다음에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했다. 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볼 텐데요. 농서. 네, 거의 이제 농서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매칭만 시키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네, 홍만서는
산림경제, 그렇죠? 네. 지금 물론 조선 후기 대표 농서는 신속의 농가집성, 17세기 효종 때, 그렇죠? 그다음에 19세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백과사전. 이게 메인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책들은 제가 이름이랑 매칭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만선은 산림경제 맞고요. 박세당은 색경이죠. 네, 이분의 경우에는 탈성리학 할 때도 등장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관홍소초의 경우에는 우리 항상 볼 때 농자 동그라미 치면서 봤죠. 이거는 상업적 농업이죠. 요걸 주장했던 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네, 정약용이 아니라 박지원이다. 그다음에 신속의 경우에는 농가 집성 맞죠? 네, 요거 이양법을 언급했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 지문은 이양법을 전국적 확대시키는데 공헌했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인물과 책 이름 매칭시키는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귀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귀족은 네, 왕족을 비롯한 7품이 아니라 5품이죠. 5품 이상의 귀족. 네, 틀렸고요. 그다음에 귀족은 대대로 고위관직을 차지한다. 그리고 사림 형성했다. 네, 너무 이제 갑자기 뜬금없죠. 이 사림으로 가는 건 뭐예요? 신진사대 부족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주로 음서를 이용하죠. 그다음에 향리자제는 과거를 주로 통하는데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아니죠.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려는 이전 사회에 비해서 개방적이다. 귀족이 향리로 떨어지는 경우 있다. 이거 고려시대 키워드죠. 귀, 향. 네. 그래서 귀족이 향리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귀향이라는 거고. 그리고 향리가 시험 봐서 귀족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개방적이다. 요거는 조선시대랑 비교해서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조선의 향리는 육방, 보좌, 세습적, 아전하, 관이나 제한 못 올라가는데 관이나 제한. 하지만 조선의 향리는 그런데 고려 향리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료에서 쭉 넣으면 되는데 네, 이건 신간에 관련된 얘기고요. 신간에. 자, 사회주의, 비타협주의 진영은 26년에 이런 선언을 했다. 이거 정우의 선언이죠. 그렇죠? 정우의 선언 A급 사료죠.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격이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7년도에 기억을 발기했다라고 하는데 네, 27년도에는 네, 결정판이죠. 이게 바로 신간회죠. 그래서 우리가 신간회가 27년에 결성이 돼서 신간회가 27년도에 결성돼서 31년도에 해소가 되는데 요게 만들어지기 직전에 26년도에 일련의 사건들이 딱 있죠. 그렇죠? 그래서 26년도에 60만 세운동, 그다음에 정우의 선언, 네, 그다음에 조선민흥회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서울에서 서울 청년회, 그다음에 사회주의자, 물산장려운동 계열이 연합한 디귿과도 합동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조선민흥회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민흥회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물산장려 계열에다가 사회주의 최초 단체자 서울 청년회 그들이 합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19번 순서대로 가면 먼저 첫 번째 정우의 선언, 두 번째는 이어서 27년 1월 달에 이제 신간회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조선 민흥회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죠, 이거. 저는 이제 국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우리가 그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을 보통 묻죠. 내용을 묻는데 그 안에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이 순서까지 언급한 교재는 아닌데 8종 교과서 중에 비상 교과서 쪽에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지금 이 문제와 가까운 그런 사료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설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를 실전에서 만났을 때는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푸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좀 뭐 적성 평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르게 나가는 것은 먼저 미소 공동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해야죠. 개최를. 그렇죠? 지금 보시면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 디귿 고르신 분들은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디귿. 왜 미소공의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기억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의란다는 거예요. 협의. 그 다음에 협의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든다? 임시민주정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는 거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야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그들과 협의해서 신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제일 먼저 기억,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디귿, 그
그 다음에 임정 수립하고 임정이란 논의에서 신탁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리은 해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이제 가장 특이했고 이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상했는데 어떻게 맞췄어요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던 그런 문제, 약간 국어 문제 같은 문제였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회복지직 지금 20문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마쳤고요. 기타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공단기 사이트나 아니면 제 카페 MDK 히스토리 다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